당연히 헤어질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졸라 골 때리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상세히 좀 그래프를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아름다운 주제, 주도권을 잡고 유리하게 연애하라. 이 주도권을 잡고 유리하게 연애해라. 그러면 이제 싫어하는 두 부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야? 하나는 여자. 뭐요? 약간 인스타 같은 데서 가방 받고 오마카세 가고 그런 거 자랑하고 좀 그렇게 해줘야 되는. 남자가 헌신을 하지 않게 되면은 뭐예요? 거무려진 여자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야? 스위프시. 내가 지금까지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적어대는 입장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형이 늘 얘기했듯이 베타푸시형 연애를 하기 때문에 여자 만나면 절대 그렇게 안 해! 하지만 실제 여자를 만나면 푸시가 돼버리기 때문에 되게 싫어요. 뭐야? 알파형 연애 알려주고 남자가 여자한테 연애를 주도하는 거 싫어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상하게 싫어해요, 그거를. 막 여자 엄청나게 만나고 싶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지만 거기에 대해서 묘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형이 늘 얘기하지만 베타 형식의 연애도 있어야지 인류가 종속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주도권을 잡고 유리하게 연애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수많은 사회학적인 관계관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얘기를 좀 보면서 자세하게 좀 아름답게 흐흐흐 털어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네가 무슨 밀리언 달러 빌리언 달러맨이건 아니면 3대 8천 치는 푸시건 2m 80의 훈남 푸시건 여자를 만나는데 문제가 있는 모든 푸시들은 잘 기구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연애를 할 때는 무조건 주도권을 갖고 유리하게 연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 거냐?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들이 진행된 것들이 있는 것이냐? 여자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방식 역으로 우리 수많은 베타 푸시도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들이 연애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카 배워서 여자한테 어떻게 흐흐흐 넣은 다음에 여자한테 나한테 더 헌신하게 만드는 방식. 그게 과연 실제로 관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진 푸시들이 많았단 말이야. 실제로 졸라 많았지. 왜냐면은 대부분 베타 형식의 연애를 하니까 굉장히 싫었을 거라고. 근데 마침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학자분들께서 좀 연구를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털어보면서 절대 내가 연애를 좀 주도하는 연애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유리하게 좀 이끌어 가야겠구나. 좀 그렇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은 항상 그거에는 100개의 색깔이 있듯 연애에도 2천만 명의 남자가 있으면 1천만 개의 다른 연애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라고 인정하기 싫은 푸들푸들 푸시들 때문에 그 논리를 완전 깨 부셔주면서 얘기해 주도록 할 겁니다. 연애는 뭡니까? 형이 다시 얘기하지만 연애는 딱 세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내가 헌신을 더 하는 관계, 아니면은 내가 헌신을 더 받는 관계, 아니면은 둘 다 헌신을, 관계에 둘 다 헌신하는 관계.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이 최소 관계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윌러드 월러라는 우리 학자분께서 계셨어요. 관계에 관심이 가장 적은 사람이 연합의 조건을 제시한다. 이 사회역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로맨스라든가 아니면은 직장 내에서 역학관계,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건 약간 로맨틱적인 부분이죠. 약간 남녀 간의 관계.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가장 적은 쪽, 그러니까 이 관계 헌신을 덜하는 쪽이 이 관계에 주도권을 갖고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끌어갈 권리 혹은 권력을 갖게 됩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 자, 우리 사회학자 피터 블라우스옹께서는 이미 1960년대 이런 얘기했습니다. 관계의 차별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한쪽 연인이 다른 쪽보다 더 몰두했으면 그의 더 큰 헌신은, 이거는 쉬거나 힘이다. 오케이? 더 큰 헌신은 착취를 불러일으키거나 속박감을 만들어서 유발하여 관계를 파괴한다 혹은 사랑을 파괴한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뭡니까? 더 큰 헌신한 건 한쪽이 더 바치는 거야. 관계에 대해 더 노력하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리디함을 비치는 거지. 리디하게 이 관계를 더 원하기 때문에 바치는 거. 여기서 느끼는 속박감이라는 건 뭐야? 크리피함. 보통 이제 푸시들이 많이 하는 거지. 많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건데 일단 들어보세요. 자, 여자들이 이제 크리피함을 느낍니다. 이 속박감. 리디하니까 자연스럽게 속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좀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매달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유발해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오케이? 당연히 관심도가, 그리고 이제 더 큰 헌신은 착취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형이 그동안 줄곧 얘기했던 수많은 푸시들이 처음에 그렇게 헌신으로 투자했다가 점점점 여자한테 뜯겨버리는. 그러니까 형이 늘 얘기했잖아. 여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남자들이 나한테 동일하게 헌신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이 나한테 특별한 위협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굳이 내가 탁 잘라서 버릴 이유가 없다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푸시들은 뭐에 절여져 있어요? 감정적 투자, 시간적 투자, 물질적 투자 할 준비가 돼 있는데 뭐예요? 감정적인 것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윗함이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같이 나약한 냄새가 같이 들어가지. 동시다발적이야. 그게 하나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특별히 얘가 문제될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냥 받는 거야. 그 여자는 무슨 생각하냐면 얘가 그냥 주는데 내가 굳이 원했어? 아니야. 그냥 남자가 나한테 주던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잖아. 매일 아침마다 문안 인사 보내고 감정적 투자지 이거. 그치? 그리고 쿠폰 보내고. 여자한테는 그냥 쿠폰 보내는 게 아니라 센스 있게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야 돼요. 그거.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오케이. 그게 시작이고 점진적으로 뭐야? 당연하게 생각하고 점점점 그 규모는 커지지. 그러고 이거를 나중에 결혼할 때까지 크게 호텔에서 결혼해야 되는 거. 몇천만 원 하는 호텔에서 결혼해야 되는 거. 또 뭐야? 남들한테 다른 여자들한테 뒤지면 안 되니까 예물, 명품 예물 원하는 거. 뭐 샤넬 백이라든지 무슨 티파니 뭐 다이아 뭐 몇 부짜리 졸라 큰 거라든지 뭐 1200만 원치 다이아라든지 이런 것들. 사진 찍어 올려야 되니까. 그런 거 최소 안 하면 사진 못 올린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내가 조만간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오늘은 아닙니다. Not today, but 하지만 곧 도착할 겁니다. 다음에 올릴까? 그러니까 다음에 올릴 거야. 관심이 없어도 사귀거나 결혼 진행하면 바뀔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 처음엔 사랑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랑하게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번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결과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소위 실질적으로 착취를 결국에 일으키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1960년에 우리 뭐예요? 사역자 피터 블라우스 온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고스트가 되셨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현명하신 말씀 하신 거예요. 굉장하신 분이세요.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ASYMMETRICALLY 에이씨 좀 복잡합니다. asymmetrically committed relationship 뭐야? 줄여서 뭡니까? ACR 무슨 뜻이야? 비대칭적 관계 비대칭적 관계 말하자면은 한쪽이 더 헌신하고 있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형 얘기하는 것들은 덴버 대학의 연구 교수 스콧 M 교수께서 진행한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18세에서 34세까지 대략 315명 정도의 표본을 갖고 진행을 한 건데 아무튼 간에 이 ACR 비대칭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일단 총론을 좀 볼 겁니다. 아무튼 비대칭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 그러니까 여자는 덜 매달리고 남자가 졸라 매달리고 이 관계가 흔하니까 그렇지? 이 관계는 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애 어떻게 진행돼? 남자가 졸라 매달리는 쪽으로 진행되지. 나이스 스윗 젠틀 배탕스의 연애로 진행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의 질은 당연히 관계 헌신한 쪽은 남자고 관계에 비헌신한 쪽은 뭡니까? 여자입니다. 근데 둘 다 관계의 질이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당연하게도 갈등과 공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는. 오케이? 또 하나 문제는 뭐야? 너무 당연한 게 문제 있는 관계에 덜 헌신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어느 쪽이야? 여자 쪽이지. 그치? 그리고 갈등은 둘 다한테 발생할 수 있고 당연히 관계에 한쪽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냥 인터넷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갈등과 공격성이 졸라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저 모든 연애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를 굉장히 잘 만나는 친구들이야.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못 느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형 같은 사람들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분야에 오래됐기 때문에 친구들의 많은 문제를 듣고 해결해주고 하다 보니까 15년 이상 전문적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쪽에 파고들지 않았으면 전혀 나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야. 왜 그러지? 이해를 못했을 거야. 씨발 여자가들이 그런다고? 전혀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연애를 잘하는 친구들은 연애를 잘하니까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문제야? 그냥 용기 내서 하면 돼. 그러나 그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푸시들은 용기 내서 충분히 했는데 안 되거든. 사회적 지능을 갖춘 여자를 잘 꼬시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내추럴이거든. 우리나라. 공부를 하거나 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면 자연스럽게 환경이든 그렇게 타고난 거야.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푸시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용기만 해서 여자 잘 꼬실 수 있어. 근데 푸시들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거든. 푸시들한테 용기라는 거는 용기 내서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연애 어떻게 지내? 스윗 나이스 젠틀 짓을 하는 거야. 그조차도 용기야 푸시들한테는. 정말 슬프지만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갈등이 높고 공격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 여자한테 계속 헌신했는데 받는 쪽은 뭐라고? 어떤 공격성이 있을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얘가 계속 뭘 해와. 근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든다고. 푸시 입장에서 헌신인데 여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계속 주니까 즉 다시 얘기하지만 섹슈얼 마켓 밸류가 낮다고 생각되는데 그 남자가 계속 나한테 이런 거 갖다 바치는 건 당연한 행동인데 그 당연한 행동이 고마워 안 고마워? 안 고마울 수밖에 없다고. 왜? 나는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낮은 애가 계속 나한테 그걸 바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보면은 이게 만족스럽고 불만족스럽고 같이 낮은 남자한테 계속 이러고 있다는 게 여자 입장에서 별로 싫을 수도 있어요. 여자는 뭐가 있다고 하이퍼감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또 상향의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여자가 뭐야? 그럼 뭐가 선물을 줄 때 당연히 고마워. 내가 그만큼 받은 만큼 잘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 이게 뭐야? 아니 막 표정 막 별로 안 좋은 표정으로. 내 친구는 막 그거 한다는데 내 친구는 저거 한다는데 이런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야. 알겠어? 관계질이 떨어진다. 공격성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승질 낼 수밖에 없어. 어떻게 돼? 싸움이 일어나지. 또 하나. 남자도 마찬가지 불만이 될 수밖에 없어. 오케이? 내가 이렇게 자꾸 해줬는데 여자는 더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 나한테. 항상 뭔가 만족스럽게 하지 않아. 뭔가 관계에 헌신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자가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해. 오케이? 공격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도. 오케이? 보통 이제 인터넷상이 드러나지만 근데 뭐 아무튼 간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과 공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게 해결했다. 이거는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좀 요것만 얘기할게요. 자, 문제 있는 관계는 덜 헌신할 때
번째 관계는 문제가 많아집니다. 다행히 덜 헌신한 쪽은 항상 관계 문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따로 설명할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냥 이 ACR에서는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우리나라 대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다. 많은 남자들이. 오케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사실 형이 제시하는 연애 방식은 소수론이 아니라 다수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그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냥 맞춰서 가고 밖에 뭐가 있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만 키면 인터넷상에 쫙 펼쳐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보이고 다 비교가 가능한 세상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현대 사회에서는. 좀 들으셔야 돼요. 형이 얘기하는 걸. 괜히 한 소리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ACR. 헌신하는 쪽은 매우 불만족스럽고 좌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복한 상태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계 헌신하는 쪽이 여자가만 있으면 난 됐으니까 졸라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랑 연애를 하다 보면 분명 이 사람한테도 완벽한 사랑이라는 걸 느끼고 싶거든. 근데 그거를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는 아무 조건 없이 심지어 빠른 시간 안에 사랑만 갖고 그 남자 로맨틱한 관계, 성적 관계, 뭐 이런 모든 관계들을 남녀간에 해야 되는 모든 관계들을 진행시켰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형이 늘 했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너 아닌 다른 남자와 그 남자는 자기를 빠뜨린 남자였을 거다. 이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걸 아는데 형이 늘상 얘기해서 이제 알아 잘. 그치? 근데 헌신을 하는데 진행될수록 뭔가 여자한테 넘어오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불만족스럽고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 연애는 행복한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타 푸시들이 아무리 그런 연애 뭐 이런 연애 내가 바치고 헌신하는 연애도 사랑이야. 그건 착각일 수 있다고. 그건 딱 두 개야. 뭐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남들의 연애를 몰라. 나만 하는 연애를 하는 거야. 오케이? 남들의 연애가 어떤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거나 아니면 눈 감은 거. 둘 중에 하나지. 근데 형은 눈 감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감은 쪽. 왜? 내 연애를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자기 방식의 자기 베타 형식의 연애가 맞다는 걸 또 해야 되니까 형이 연애에 대해서 제시하는 얘기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 베타 빨아주는 데 가서 졸라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형이 정론을 알려주는데도 그런 데 가서 걔네들이 베타 푸시들을 긁어줘. 거기에 호도되는 거지. 좀 편하고 착하게 하는 방법식도 있어요. 좆되는 겁니다. 좆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시면 안 돼요. 현실 부정을 자꾸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고. 형이 뭐라고 했어? 직접 받아들여야 돼. 그런 거. 참혹한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깨끗이 비워내시고 막가 채워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비워내지 못하면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 이 상태가 또 진행되는 게 퐁퐁입니다. 퐁퐁. 퐁퐁들도 결혼하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 나는 결혼까지 한 성공한 남자인데 결혼도 못할 연애도 못할. 그건 그냥 상태만 바뀐 걸 뿐이지 상태만 전환되는 걸 뿐이지 관계의 변신이 아닙니다. 관계의 변신은 아닌 거예요. 그게 관계의 변신은 아닌 거라고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게 아니거든. 나중에 형이 또 얘기하겠지만 트랜지션이 결코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트랜지션이 절대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환이 변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또 세 번째. ACR의 또 문제가 뭐냐? 당연히 헤어질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졸라 골 때리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상세히 좀 그래프를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건 말고 그러니까 이걸 조사한 시점에서 2년 정도 봤을 때 다시 2년 뒤에 이 커플들을 조사했을 때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체킹을 했어요. 그랬더니 메일 링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약한 링크를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남자가 덜 헌신하고 있을 때 71%가 여전히 사귀고 있었고 29%만 헤어졌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utually committed, 그러니까 서로 헌신하고 있을 때 66%가 여전히 사귀고 있었고 34%만 헤어졌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female weak link입니다. 이거는 48%만 사귀고 있었고 나머지 54%는 헤어졌습니다. 형 말이 정확히 맞은 결과고 이게 되게 웃긴 결과야. 뭐냐면 형이 그랬잖아. ACR이 당연히 헤어질 확률이 높다고 그랬잖아. ACR 단계에 있으면 헤어질 확률이 높다. 근데 웃긴 거 뭐냐면은 남자가 더 여기에 약한 링크를 갖고 있으면 헤어지지 않습니다. 즉 여자가 더 많이 좋아하면은 이 관계는 잘 헤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71%나 남자가 이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도 그렇게 헌신을 덜해도 71%나 여전히 사귀고 있어. 그리고 여자가 관계에 약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여자가 관계에 헌신을 잘 안 하고 있을 때는 무려 54%나 헤어졌어. 반 이상 헤어져 버린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해야지 이 관계는 제대로 오래 갈 수 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지 더 오래 갈 수 있다. 관계의 길이만 놓고 보자면. 오케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는 이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다. 길게 갈 수가 없다라고 뭐예요?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오케이? 자, 봐봐. 그래서 떠도는 풍문이 있었지.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해야지 그 관계는 오래 간다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착각할 수 있어, 친구들이. 선생님, 그러면은 관계로 진행됐을 때 LTR에서 무조건 여자가 더 헌신을 많이 하게 만들고 내가 헌신을 안 하는 게 관계에 굉장히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가장 오래 사귀는 건 그 관계일 수 있지만, 관계 질이라는 걸 생각해야지. 왜냐면 시간을 같이 써먹는 거잖아. 그 관계의 질. 그러니까 ACR에 있으면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 가장 우리한테 좋은 건 뭐야? 우리가 여자한테 좀 더 덜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아예 관심을 빼는 게 아니라 좀 더 덜 헌신하면서, 정확히는 여자의 헌신을 더 받아내면서, 정확히는 뭐라고? 여자 헌신을 더 받아내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내가 남자로서 연애를 하는데 가장 좋은 연애가 되는 겁니다. 완전 갭을 벌리는 게 아니라 여자의 헌신을 좀 더 받아내라고. 이게 가장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항상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여자한테 필요한 것들이 따로 있고 남자한테는 필요한 게 따로 있다고. 그래서 형이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야. 여자를 리드하고, 여자를 성적으로 리드하고, 여자한테 거리감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자한테 흐흐흐 쳐서 어태로 부르르 떨게 만들고. 그래서 여자가 이 남자 좀 다른데? 이 남자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감정적 투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여자 헌신을 넣은 거지. 오케이? 또 밀어내기도 하고, 거리감 주고, 여자가 좀 따라올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적으로 또 리드하고. 오케이? 이런 알고리즘들 부르르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애. 어서 배운다 형의 막가 필수삼가. 마카벨리 도르지, 폰더레블, 뉴슈노, 삼위일체 다 응집돼 있는 겁니다. 알겠어? 거기다 뭐야? 선생님 전 하지만 기초화술도 떨어져서 말부터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형의 제다이 마인드 트릭, 거기 있는 수많은 화술들 다 내 걸로 만들어서 여자 만날 때 흐흐 치면서 응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 선생님 직접 배우겠습니다. 압구정 청담 상위 1% 여자들과 인플루언서 하는 여자애들, 무슨 미인대 나간 여자애들 보로로 떨게만 마계 종합반, 리본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형이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괜히 그렇게 쓸데없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항상 둘 다 상호 헌신작용으로 갈 수 있게 상황을 깔아놓는데, 내가 항상 여자가 날 좀 좁게 만드는 그 위치를 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가장 질도 좋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주도권을 잡고 유리하게 연애하는 게 남자한테 꼭 필요한 연애고, 그게 제대로 된 연애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게 정론 때문에 이렇게 연애를 하라고 그러는 건데, 온갖 푸시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연애해본 적이 없거든.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연애 고수들은 형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 너무 당연한데 우리나라 대부분 남자들이 만나서 헌신적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거 연속 계속 가고 있는 건데 안 바뀌잖아. 너 맨날 실제 여자 만나면 다시 막 시원하 포들포들 대고 있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증명을 해준 겁니다. 항상 여자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절대 돈을 쓰지 마세요. 돈을 아예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돈을 당연히 써야지. 그지처럼 보이면 안 돼. 그거는 이미 섹슈얼 마켓 밸류를 저 바닥으로 해. 특히 S밸류를, S밸류 R밸류 중에 S밸류를 완전 저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최소 비용만 쓰면서. 오케이? 최소 비용만 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윌러드 형님이 뭐랬어? 관계에 관심이 가장 적은 사람이 뭐야? 관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지? 관계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레임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자를 만날 때 여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이 이만큼 쓰고 있네? 그러면 관심이 나한테 다 넘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완전한 헌신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럼 나도 얘한테 뭔가를 보여야 돼. 증명할 거리들이 생긴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관계를 시작해 나가야 된다고. 그게 주도의 시작이라고. 그걸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지를 보여야 된다고. 싸지. 여자한테 유머적 능력을 발휘해주고, 여자를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결국에 내가 지배력을 갖고 남자로서 냄새를 확실하게 보고 알파성을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항상 해준 거야. 괜히 해준 게 아닙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나?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이게 네가 연애를 행복하게 수 있는 연애 정론입니다. 알겠어? 선생님! 그럼 여자랑 사귀면 결혼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자가 마음이 돌아선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여자는 결국 남자가 헌신해주고 자기 옆에서 따뜻하게 보살펴주면은 결국 마음이 돌아서게 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현씨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형이 정신을 차리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그런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카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알겠어? 안답게 마카 3일째 파이팅 하는 걸로.